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계획하신 일들 다 잘 풀리고 항상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잠깐 켜봤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습니다. 더 팩트 속보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 공격에 병력 총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속보가 올라왔네요.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밑밥은 깔려 있었고 드디어 미국이 뭔가 작정을 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봐도 친중 그리고 좌파 행보를 보이는 여러 나라들 세세하게 모든 걸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큰 마음을 먹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저는 뭐 정치 유튜브를 좀 챙겨보는 편이고 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 법조인들 그런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신뢰하면서 보는 편이긴 하지만 물론 좌파 거는 안 보니까 편협한 시선인 거는 감안해 주시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많이 느껴집니다. 커뮤니티 표현인데 지구 주딱이라고 하죠. 트럼프를. 세상은 넓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는 없죠.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 또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타깝죠?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미국과 어긋나는 분위기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주주의의 연대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뭐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갖진 않지만 부정선거가 맞던 아니던 투표로 당선된 게 이재명이니 뭐 어쩌겠습니까? 물론 저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여전히 많지만 뭐 그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속보가 계속 올라오는데 MBN 속보 제목이 재밌네. 미국이 민간 군사시설 공격, 석유가 목표? 에이,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는데 퍽이나 석유 때문에 공격을 했겠다. 에휴 참. 쥐뿔도 모르는 제가 봐도 뭐가 좀 더 신뢰가 가고 뭐가 좀 더 터무니없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리가 한번 필요했죠. 올 게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엇인가가 올 테고 그것이 뭐가 될지는 저는 다 때려 맞출 만큼 능력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같이 함께 해야 하지만 너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제 생각이니까 언제나 얘기하지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틈틈이 흘러가듯이 보고 들으면서 생각도 조금씩 하고 느끼는 바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터진 사건들만 봐도 역시 좌파를 지지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가능한 범위를 한참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극우라고 스스로 정의하지만 극우 깜냥에 들 위는 못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정당을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탈로 잡음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좌파들의 문제가 보통 보수 그리고 우파 정당에는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명성도 쌓고 뭐 본인이 원하는 바도 달성하고 그걸로 인해 이제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축적하면서 커리어가 쌓여서 정당에서 이렇게
모셔와서 정계에 입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좌파는 밖에서 이제 투쟁, 좋게 말하면 투쟁이고 나쁘게 말하면 데모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다가 정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계에 입문해서 정치인이 되고서부터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제 정계에 입문해서 정치인이 되고서 이제 크게 한탕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온 그 개개인들조차도 결국은 그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 내용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만 봐도 뭐 강선우 의원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녹취도 터졌고 결국은 탈당까지 했고, 뭐 무늬만 탈당이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모셔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온갖 의혹들이 터져 나왔죠. 제가 뇌피셜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뉴스로 다 뜬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을 터뜨리고 있는 매체를 보세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좌편향돼 있다고 하는 MBC와 JTBC에서 주도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제보도 하고 뭐 폭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양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리를 넘어서 뭐 다양한 이제 이슈가 연달아 터진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말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듣고 공감이 됐던 저로서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만 봐도 그냥 저 사람들은 뭐 그냥 하던 짓을 하다가 이렇게 걸린 것 뿐이지 뭐 원래 저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보셔서 알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있다가 갑자기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런을 친 이해운 장관 후보 내정자만 봐도 이렇게 하나하나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뭐 좌우를 막론하고 뭐 어딜 가나 뭐 이렇게 잡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정치인 집단은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인이 돼서 크게 어떤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몫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만 찾아봐도 보편적인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보수우파에도 잘못이 많지만 이제 역시 진보 쪽 정치인들이 훨씬 크게 문제가 많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가 많냐, 단순히 뭐 그런 범죄,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좌파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예요? 좌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 가장 으뜸시 되는 게 평등과 분배잖아요.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평등, 분배 딱 이렇게 단어로만 딱 봐도 민주당, 뭐 진보, 그리고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만 봐도 그럴 마음이 있어 보이세요? 가장 말 많은 조국 전 장관만 봐도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거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나요? 말장난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사람들이 뭐 종교를 욕할 필요가 하등 없다고 느끼는 게, 정치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지지하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죠.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니들은 그렇게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은 게, 그 사람들은 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없잖아요.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려는 관점에서는 열심을 보이더라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김대중 노무현은 쏙 빼고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는 막 다 이제 뭐
언급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뉘앙스로 이것저것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좌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과 싸우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윤어게인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윤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성 지지자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윤어게인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최대한 선의로 이제 받아들이고 접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의 이 위기 사태를 알리고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해서 나는 계엄을 했다. 이 정도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저도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윤어게인은 뭐 저는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인 거죠. 근데 계속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말과 논란이 많고, 계엄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과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네 마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된다는 게 뭐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뭐 당연히 누군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을 하길 바라겠지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 나라의 위기, 이제 물론 당연히 뭐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리고 계속 목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치 저관여층,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 혹은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윤어게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뭐 당연히 모두의 알고리즘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그리고 뭐 알고리즘으로 새롭게 뜨는 영상들을 봤을 때 이게 정치 유튜버가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한번 떴었죠. 어떤 좌파 유튜버가 홍대에 가서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 이재명 욕하고 이재명 못한다고 하니까 막 현타 오고 막 우울한 표정으로 이제 그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런 게 이제 많이 떠가지고 저도 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또 여러 유튜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길거리 여론조사 해보겠다고 라방도 하고 찍고, 막 심지어 어떤 분은 광주광역시까지 가가지고 하고, 거기서 무려 또 6대4? 거의 5대5급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민심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작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고 윤어게인 운동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력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는 게 왜 개소리냐? 포인트는 좌파들도 종북 세력과 절연을 하지 않잖아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좌우가 충분한 대화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꿔나가야 할 것은 바꿔나가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포장지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내용물을 잘 파악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좌파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기도 하고 뭐 그 중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도 물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종북 세력과 절연하지 않잖아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당연히 뭐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또한 종북 세력들과 절연하지 않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NL 계열들은
실제로 종북 활동도 해서 처벌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서는 전향을 했다, 뭐 나는 이제 돌아섰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고, 당장 뭐 장관 한 분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나?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해. 그럼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우리가 체제전쟁에서 이겼고 우리가 훨씬 우월한 게 국제사회에 다 증명이 됐는데 뭐 저렇게 사소한 거 자잘한 거 의미 없는 거에 의미 부여하고 꼬투리 잡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되는 거죠. 저걸 못해? 저걸 안 해? 왜?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뭐 책 잡힌 게 있나?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지금도 북한 지도자, 중국 지도자 욕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지만 그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고 고백을 못하고 인정을 못한다? 뭐 그거는 진보 세력, 좌파 세력들이 결국은 종북 세력들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죠. 뭐 이것도 저의 생각이니까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생각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에 온전히 참여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거와 뭐 절연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계엄은 합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동들은 다 옳다는 거냐?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이제 잘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재명도 했던 거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는 국민들의 관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법을 아는 만큼 그런 걸 활용해서 자신들이 이제 뭐 죄가 없음을 혹은 뭐 자신이 뭐 좀 뭐 감형을 받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최대한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 뭐 그것뿐이죠. 그건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저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은 위헌이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진보 좌파 세력부터 종북 세력들과 절연하고 그들을 척결해야 이제 양쪽이 다 동반 청산을 하고 새 시대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좌파도 종북 세력과 절연할 마음이 1도 없는데 왜 우파가 윤어게인과 절연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나란 일과 정치 이야기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뀔 거라 생각하고 내 삶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